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크게 전자기 유도 법칙과 전기분해 법칙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은 전기분해 법칙입니다. 이 패러데이 전기분해 법칙은 전기 방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테고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패러데이 법칙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웠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전 지식 같은 건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사전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에서 전류가 유출이 되면 부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관에서 10mA라는 전류가 유출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방식이 잘 안 돼서 특정 부위에서 10mA라는 전류가 계속 유출이 되면 배관은 부식을 할 텐데, 부식을 하다가 보면 구멍이 나겠죠? 동전만한 구멍의 무게가 50g이라고 해보죠. 이 50g이 부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패러데이 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의 수명도 이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전류를 계속 발생하면서 부식을 하잖아요. 기초 이론 1강 전류의 흐름에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전류를 땅속에 있는 배관에서 측정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류는 이 일렉트로닉 컨덕터에서는 어디서나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측정 지점마다 전류 값은 다릅니다. 마그네슘에서 전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측정할 때에는 땅 위에 나와 있는 전선에서 간단하게 측정하면 됩니다. 그림에서는 클램프 측정기로 측정하는 걸로 그려 놓았는데, 미리암페어 단위의 작은 전류량은 이 클램프로는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차가 크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배관 인출선을 분리해서 일반 멀티 테스트하기로 측정을 하는 게 좋은데, 전류 측정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할 거고, 일단 20mA가 마그네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마그네슘에서 20mA의 전류가 나오고 마그네슘의 무게가 8kg이다 라고 하면 이 마그네슘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패러데이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1파운드는 0.4536kg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17파운드 마그네슘이 8kg 정도 됩니다. 앞 강의에서 했던 내용으로 보면 볼타 전지에서는 아연이 산화하면서 전자를 내놓았죠. 아연이 산화하면서 아연이온과 전자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배관에 연결된 마그네슘이 산화 반응을 하면 마그네슘 이온과 전자가 나오고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 이온과 전자가 나옵니다. 철이 부식을 하면 철 이온과 전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마그네슘은 이가 이온이니까 마그네슘 원자 하나가 반응하면 마그네슘 이온 1개와 전자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자나 이온, 전자 이런 걸 1개, 2개 이렇게 셀 수는 없습니다. 연필 12개를 묶어서 한 타스라고 하듯이 원자나 이온, 전자, 분자 이런 물질도 묶음으로 얘기하는데, 이 묶음 단위가 몰입니다. 그럼 이 화학식은 마그네슘 원자 1몰이 반응해서 마그네슘 이온 1몰과 전자 2몰이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그네슘에서 전자가 나왔죠. 전자가 전류잖아요. 마그네슘에서 전자가 나온다는 것은 마그네슘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산화 반응이니까 8kg의 마그네슘이 산화 반응을 했을 때 전류는 몇 암페어가 나올까?
17파운드 마그네슘에서 20mA의 전류가 계속 나온다면 이 마그네슘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걸 계산했으면 좋겠고 정보는 이 화학식밖에 없는데 이 식만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패러데이 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에서만 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볼타전지의 아연에서도 전자가 나오고 철도 산화반응을 하면 전자가 나옵니다. 이 산화반응을 통해서는 금속이 전자를 내놓고 부식을 하지만 환원반응에서는 금속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석출이 됩니다. 이 반응을 반대로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죠. 마그네슘 이온이 전자를 만나서 환원이 되면 마그네슘 금속이 되는 거고요. 아연 이온이 전자를 만나서 환원이 되면 아연 금속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금속이 다 해당됩니다. 다만 이원화 경향이 큰 이런 금속들은 환원보다는 산화가 더 쉬우니까 이 반응이 더 쉬운 거고 이원화 경향이 작은 금속들은 환원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리이온 1몰이 전자를 만나면 금속인 구리가 되고요. 은이온은 일가니까 전자 1몰을 얻어서 은으로 석출이 됩니다. 바로 전에 이온화 경향 강의에서 나온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석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금속이 부식을 하던 환원을 해서 석출이 되던 간에 모두 전자의 수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이 전류죠. 방향이 왜 반대인지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럼 이 전자의 수량에 해당하는 전하의 양이 전류의 양입니다. 생겨나는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전류의 크기도 세지는 거예요. 전자가 2몰이 나왔는데 이 2몰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아야죠. 또 전자 1몰의 전하량은 얼마일까? 이것도 알아야겠죠. 전자의 수량인 전하량이 전기의 양이기 때문에 전기량이라고도 합니다.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쿨롱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기호로는 대문자 C를 씁니다. 전자 한 개는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전자 한 개는 아주 작기 때문에 전하량도 아주 작죠. 그런데 전자는 한 개, 두 개로 세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작은 양을 낱개로 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몰, 2몰 이렇게 셉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이렇게 밝혀져 있고 1몰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1몰의 전하량을 알 수 있겠죠. 그럼 1몰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전자뿐 아니라 모든 원자, 분자, 이온은 1몰에 해당하는 수량이 같습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을 때가 1몰입니다.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죠? 사실 이 아보가드로 수는 아보가드로가 밝혀낸 건 아니에요. 아보가드로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발표했죠.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가 같다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전기 방식과 무관합니다. 아보가드로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이면서 분자에만 해당됩니다. 반면에 아보가드로 수는 기체, 분자뿐 아니라 고체, 액체, 이온, 원자 모두 해당됩니다. 정의가 1몰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이기 때문에 그 입자가 원자가 되든 분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조금씩 정확도를 높여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수를 알아냈다고 정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나중에 이 정확도를 상당히 높인 한 과학자가 아보가드로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예요. 1몰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전자 1몰에는 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겠죠. 이제 전자 한 개의 전해량을 알았고 전자 1몰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전자 1몰의 전하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퍼 개가 되고요. 전자 1몰에는 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습니다. 1몰의 전하량은 이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이걸 곱하면 96,320이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패러데이 상수인데 값이 좀 생소하지 않나요? 1.6이나 6.0이라는 숫자는 소수점 둘째 자리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고 실제는 이렇게 복잡한 수입니다. 정확한 숫자로 곱하면 96,485가 나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게 패러데이 상수죠. 전자 1몰의 전하량이 96,485 쿨롱이라는 겁니다. 보통 96,500 쿨롱으로 많이 사용하죠. 좀 어렵죠? 현장에서 전이나 전류 측정하고 전이 불량이 생겨서 원인 조사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이 전기 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려면 이런 이론을 모르고서는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패러데이 전기분해 법칙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조금 더 있습니다. 전자 1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는데 그럼 금속 원자 1몰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철이 1몰이다.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철 원자의 개수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겠죠. 철 원자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입니다. 철 원자 몇 개는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철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1몰 정도가 되면 무게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철의 원자량은 55.85예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건데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외워지겠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철의 원자량이 55.85라고 하면 55.85g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5.85g이 아니고 그냥 55.85예요. 원자량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원자량인 55.85에 g을 붙이려면 철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g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원자량이 55.85라는 건 철 1몰의 질량이 55.85g이라는 거죠. 그럼 철 1몰, 즉 55.85g이 반응하면 전자 2몰이 나오니까 2 곱하기 96,485 쿨롱이 됩니다. 이만한 전기량이 나오는 거죠. 철 55.85g이라는 양이 산화를 하면 이만큼의 전기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철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그네슘은 원자량이 24.305예요. 그럼 마그네슘 1몰, 즉 24.305g이 반응하면 여기서도 전자 2몰이 나오니까 똑같이 2 곱하기 96,485 쿨롱이라는 전기량이 나옵니다. 같은 전기량을 뽑아내는데 철이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죠. 요즘 수소가 대세죠. 연료전지에서 수소를 사용하고 전기자동차도 수소로 가잖아요. 수소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수소 하나에서 수소 원자 하나와 전자 1몰이 나오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는
주로 액화수소인데 어쨌건 수소 분자니까 수소 분자 1몰에서 수소이온 2몰과 전자 2몰이 나오죠. 수소의 원자량은 1.008입니다. 분자는 2.016이 되겠죠. 편의상 분자량을 2라고 하면 수소 분자 1몰, 즉 2g에서 전자가 2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2몰에 해당하는 전자가 나오는데 철은 55.85g, 마그네슘은 24.305g, 수소는 2g이 필요한 거죠. 이 전기량이 전류니까 전류를 측정해 보면 이 금속들이 어느 정도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부식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에서 20mA가 방식 전류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몇 년 정도면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 있겠구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배관의 간섭으로 우리 배관에서 전류가 0.1A가 유출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 상태로 그냥 두면 한 달 정도면 몇십 그램 또는 몇백 그램이 부식을 할 텐데 이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 전체에서 몇십 그램 부식하는 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몇십 그램이 코팅이 벗겨진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관에 금방 구멍이 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배관에서 전류 유출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